명나라는 1368년부터 1644년까지 존재한 중국의 통일 왕조로 모두 16명의 황제가 277년간 존속하였는데, 다양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16명의 황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나라 첫 번째 황제 주원장은 세계사 전체를 통틀어도 전례가 드물 정도로 자수성가의 아이콘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황제 자리까지 오른 명나라의 건국자입니다. 원나라 말기 1328년 주원장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당시 그의 부모님은 자식들이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얼굴이 누렇게 뜬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주원장이 태어나자 입이 하나가 늘었다는 부담감에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원장이 17살이 되던 해에 심한 가뭄과 메뚜기 때로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까지 돌면서 마을은 줄줄이 초상집이 되고 맙니다. 이때 주원장도 부모와 형제를 잃고 고아가 되어 결국 절에 들어가 중이 되면서 절에서 청소와 심부름을 하며 지내지만, 환각사의 양식이 바닥이 나자 삭발승이 되어 떠돌아다니면서 거지나 다름없었던 최고의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25살에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두른 홍건적의 두목인 곽자흥의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점점 실력을 인정받으며 곽자흥의 사위이자 2인자가 되고 무수한 전투를 치르면서 세력을 키워 16년간 전쟁 끝에 41살의 주원장은 1368년 난징에서 명나라를 세우고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베이징에 입성하자 원나라 순제는 대도를 버리고 상도로 도망쳐 북원을 건국하면서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은 명나라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황제가 된 주원장은 몽골 지배로 인해 남아있던 풍습을 없애고 한족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하였고,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촌을 복구하여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습니다. 주원장은 어렸을 적부터 고생하며 자랐기에 황제가 되어서도 검소하고 절약하며 음주가무를 멀리했다고 하는데, 특히 황관들은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고 탐관오리의 부정부패를 끔찍이도 싫어했기에 관료들의 기강을 철저하게 단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는 명군이었던 주원장은 신하들에겐 폭군으로, 말년에는 어마어마한 학살을 행하여 황제권을 강화하였는데, 특히 자신을 도와 싸웠던 공신들과 일족을 대규모로 모조리 숙청하였고, 그 규모와 잔혹성에 있어서도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이며, 숙청의 대상이 된 사람들과 학연 등으로 인맥이 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잡아 죽였기 때문에 주원장의 숙청으로 죽음을 당한 이들은 9만 또는 1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숙청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앞길을 터주려던 태자 주표가 1392년 38살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이에 홍무제는 새로운 태자로 넷째 연왕, 주체를 황태자로 세우려 했으나, 황태자가 죽으면 그 뒤는 황태손이 이어야 하며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적통을 잇는 것이 예라는 이유로 신하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결국 죽은 황태자의 아들 주은문을 황태자로 책봉합니다. 2대 황제인 해종 건문제는 역대 명나라 황제 중에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황제로 즉위 4년 만에 숙부인 연왕 영락제에게 황위를 빼앗기면서 조선의 단종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황제입니다. 1398년 할아버지인 주원장이 71의 일기로 붕어하자 주윤문이 22살의 나이로 황제에 오르지만, 즉위 후 건문제는 군사력을 가진 숙부들에게 위협을 느끼는데, 사실 할아버지 주원장에게는 무려 26명의 황자가 있었고 그들 전원이 번왕으로 봉해져 권력과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왕 주체는 가장 큰 경계 대상으로 당시 명나라 최북방 지역에서 몽골족 침입을 막으며 무인으로 성장 중이었고,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능력치를 가진 인물로 할아버지 주원장도 그를 황태자로 세우려고도 했었습니다. 주원장이 죽은 직후부터 신료들은 각지 제왕의 세력을 진압할 것을 간언하였고, 건문제는 몇 차례 망설이다가 결국 약한 번항들을 먼저 수도인 남경으로 은밀히 불러들여 체포한 후 유배를 보내거나 죽여버립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연왕 주체는 1399년 반란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정난의 변입니다. 그리고 1402년 연왕 주체는 결국 수도 남경성을 포위하여 함락시킵니다. 이때 도망가던 건문제는 남경 궁전에 불을 지르라 명령하며 행방불명이 되는데, 현재까지도 건문제의 행적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명사에 따르면 건문제가 황국의 화재 속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명사 기사 본말에서는 건문제가 화재 속에서 종적을 감춘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후사에서는 건문제가 화재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비밀 통로를 따라 안전하게 황궁을 빠져나갔다는 말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연왕 주체는 황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명나라 제3대 황제인 영락제입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나 나라의 기틀을 다진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있듯이 비슷한 시기 명나라에서도 친조카를 살해하고 황위에 오른 주체는 명나라를 세계 제국으로 성장시킨 대표적인 황제입니다. 영락제는 자신의 권력 기반이 북경을 중심으로 한 북방 지역이었고, 아울러 북방의 소수 민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제국의 도성이 북방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수도를 남경에서 지금의 북경으로 옮기고 원나라가 도망간 도성 위에 새로운 궁궐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금성으로 현재까지도 중국의 상징이자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의 풍부한 산물을 북방으로 운송하고 남북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남방의 항주에서 북방의 북경을 연결하는 경양 대운하를 완공하는데, 이 운하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실로 뛰어나 남북의 수많은 토산품들이 북경으로 모이고 운하 주변의 도시들이 번창하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게 됩니다. 이같이 대내적으로는 자금성 축조, 만리장성 개축, 대운하 확충과 함께 확실한 황제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확립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활발한 대외 원정과 정화의 해상 원정 등을 통해 영토를 넓혀 나갔으며, 세계를 대표하는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영락대전을 완성시켜 학문 역시 발전시킵니다. 영락제가 명태조 주원장의 뒤를 이어 명나라를 부국 강변의 길로 이끌었지만, 부친을 닮아서인지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잔인한 황제로도 유명합니다. 조카를 몰아내고 황제가 되면서 이에 반대한 유학자 방효유를 설득하다가 실패하자 잔혹하게 처벌하는데, 눈앞에서 그의 친가와 외가, 처가의 구족은 물론이고 친구나 동료, 문인, 학자 등 선비까지 수백 명을 처벌하여 10족을 멸하게 한 잔혹한 황제로 악명이 높고, 명나라로 건너간 조선의 궁녀 2명을 포함하여 궁녀와 황간 3,000여 명을 살해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락제는 한평생을 몽골 원정에 매진하였고, 5번째 몽골 원정에 나섰다가 1424년 사막에서 전쟁 중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4대 황제인 명인종 홍의제는 영락제의 장자로 태어나 항상 인자하고 문무에 뛰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병약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정상적으로 뚱뚱하여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스스로 걷기도 힘들어 가마나 수레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락제는 그를 폐위하고 차남인 한왕, 주고후를 새로운 황태자로 염두에 두기도 했었는데, 주고후의 성격이 너무 거칠어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영락제가 궁궐을 자주 비우고 외정을 나갈 때 태자로서 황제를 대신하여 업무와 정사를 맡아보았기에 명인종은 즉위하자마자 능숙한 유교 정치를 펼치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정화의 원정 등을 취소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담을 줄임으로써 민심을 수습하였으나 그는 황제가 되어서도 병에 시달리다 결국 재위 10개월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홍희제의 3남 1녀 중 마지인 황태자 주첨기가 27세의 나이로 황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명선종 선덕제입니다. 선덕제는 명나라 황제들 중에 명군 축에 속하는 인물로 조부의 강인하고 용감한 성격과 부친의 인자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성격을 모두 닮았던 까닭에 할아버지인 영락제가 총애하여 그는 원정을 나갈 때마다 어린 주첨기를 자주 대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홍희제의 태자 폐립 문제를 거론할 때에도 홍희제보다 손자 주첨기를 더 후계자로서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황태손이 되었고 아버지 뒤를 이어 황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덕제가 즉위한 이듬해에 숙부인 한왕 주고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주고후는 할아버지 영락제의 차남으로 영락제가 아버지인 태자의 폐립 사건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한왕 주고후가 새로운 태자 후보로 거론되지만 성격이 난폭하여 황제의 자질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밀려났는데 이런 숙부 조고후는 조카를 우습게 여기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반란은 명나라 조정에 있어서 정난의 변을 떠올리게 하지만 선덕제는 자신이 직접 친정하여 반란을 진압하고 숙부인 한왕, 주고후와 일족을 잡아 자금성의 서안문 안에 소요성이라는 건물을 짓고 유폐시켜 버립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갇혀있는 숙부 한왕을 만나기 위해 소요성에 행차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숙부는 고의로 선덕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립니다. 분노한 선덕제는 숙부를 항아리에 집어넣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주고후의 아들 10명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같이 재위 초반에는 막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으나 선덕제는 아버지 홍희제와는 달리 과감하면서도 어진 정치를 펼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외 원정으로 명나라 국력을 과시한 영락제와는 달리 굳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내치에 올인하였기에 전쟁터에 끌려나가 희생되는 백성들도 적었습니다. 이런 선정으로 아버지 홍희제와 선덕제의 시대를 인선의 치라고 부르며 명나라 최고의 전성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예술 감각이 뛰어나 글씨와 그림에 두루 능했는데 그런 만큼 명나라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선덕제도 후대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덕제의 지나친 귀뚜라미 사랑입니다. 중국의 독특한 문화 중의 하나인 귀뚜라미 싸움은 당나라 때부터 전해져 내려왔는데 선덕제는 크고 싸움 잘하는 귀뚜라미를 구하기 위해서 지방 관리들은 귀뚜라미를 채집하여 북경으로 보내는 것이 큰 일이었는데 결국 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짐이 되고 맙니다. 이렇듯 단점도 있지만 재위 기간 동안 깨끗한 나라, 부강한 경제, 안정된 사회를 만든 선덕제는 재위 10년 만인 1435년 35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